그래서 제가 바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공유 오피스를 하지 마시고 섹션 오피스 해보셔라. 그랬더니 이분도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래 그거다. 요즘에 밤샜더니 피부가 썩네 썩어. 안녕하십니까,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공유 오피스 창업 상담을 원하시는 분인데요, 저하고 전화 상담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셨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진짜 급한 분들. 일단 다짜고짜 도면을 보내.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룸으로 월세를 주던 건물이었습니다. 원룸이 한 개 층에 한 8개 정도 있는 원룸이었고, 그 원룸에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그 층을 다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기존의 원룸마다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각 원룸을 구분하던 조적벽을 철거를 하지 않고 공유 오피스로 좀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식으로 저희 쪽에 의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어떤 솔루션을 드렸냐면, 공유 오피스를 하지 마시고 임대 사무실과 공유 오피스의 중간 단계인 섹션 오피스 개념의 사무실을 임대를 해보셔라 라고 했습니다. 앞전에 한 20분 정도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 건물이 어떻고 저떻고 히스토리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고, 그분의 계획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한 8개의 원룸 방 중에서 한 개의 방은 라운지와 쉼터로 좀 구성을 하고 출입구도 좀 따로 내고, 이제 그분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고 제가 마지막에 섹션 오피스 솔루션을 드렸더니 그래 이거다 하고, 내가 주말 이후에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왜냐, 제가 드린 저의 제안이 그분에게 너무 명쾌한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게 연락을 안 주시는 거죠. 그걸로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섹션 오피스가 뭐냐면, 이걸 딱 어디 가면 보실 수 있냐면, 신도림에 핀포인트라는 조금 오래돼 보이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3-4개 층을 핀포인트라는 이름으로 섹션 오피스를 운영했고, 지금은 그 섹션 오피스를 분양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딱 가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층은 그냥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스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핀포인트라고 타이틀을 단 한 3-4개 층은 리뉴얼을 했습니다. 어떻게 리뉴얼 했냐, 공유 오피스의 유리로 된 프라이빗 룸처럼 사무실을 쪼개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보다 좀 더 큰 사이즈, 예를 들면 10평, 한 15평 이 정도의 사이즈로 보통은 우리가 지식산업센터의 공간으로 이렇게 구획을 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여기는 그것보다 조금 더 작게, 그래서 공유 오피스의 한 6인룸에서 8인룸 사이즈로 유리로 공간을 쪼개놨습니다. 그리고 복도와 사무실 공간의 바닥은 이제 카페트로 깔고, 그리고 복도의 조명도 이제 은은하게 간접등을 이렇게 쫙 설치해서 고급스러운 공유 오피스 느낌으로 연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느낌으로 원룸을 개조해 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제시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무릎을 탁 치시면서 그래 그거다 하면서 말은 안 하셨지만 느껴지긴 했어요, 그 목소리에서. 그래가지고 요런 섹션 오피스가 적합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여관으로 이용했던 건물, 원룸으로 이용했던 건물, 고시원으로 이용했던 상가, 하여튼 요런 공간들을 주거용 공간에서 상업용 공간으로 용도 변경을 해서 어떤 대출을 일으키든 어떤 다른 무언가를 하셔야 할 때, 요런 섹션 오피스가 저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유 오피스를 하게 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피곤해요. 예를 들면 커피 머신, 정수기, 냉난방 체크, 온도 조절, 출입에 대한 통제. 여기 이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운영자인 내가 이 공간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섹션 오피스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공용 공간이 있긴 있죠. 화장실, 간단한 프린트실, 이런 것들은 구비를 해놨지만
관리의 요소가 훨씬 적습니다. 근데 물론 핀포인트라는 공간은 그 카페테리아 공간이 있긴 하더라고요. 한 개 층을 통째로 쓰는 라운지 공간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라운지가 없는, 관리할 게 없는 그런 섹션 오피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약간 풀옵션 사무실 같은 가구를 좀 구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페트하고 이런 인테리어는 분명히 잘 해주셨겠지만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데스크, 의자, 스탠드 조명, 그런 스탠드형 큰 조명 있죠. 그런 큰 조명과 조금 더 무리하자면 뭐 책장, 뭐 회의 테이블,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가구로 풀셋으로 구성을 좀 해주면 이전에 원룸이 판매됐던 것만큼 이게 오피스로 좀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한 이야기를 다 뒤집고 싶진 않은데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역삼점을 섹션 오피스처럼 구획을 해서 판매를 해봤잖아요. 만실이긴 하지만 문의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입지인 것 같아요.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핀포인트라는 여기는 제가 봐도 위치가 되게 좋거든요. 신도림역 바로 앞에 있고, 그러니까 푸르지오 아파트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죠. 사실은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의 인테리어를 해놨다 하더라도 잘 팔렸을 것 같아요. 그게 임차를 나갔던 뭐 분양을 나갔던 간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입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보도 중요한 것 같고, 홍보. 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장점을 얘기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세권이고 뭐 GTX로 인한 가치 상승 기대, 부동산 규제와 좀 무관하다. 왜냐면 지산이니까. 뭐 부동산 관리 업체를 통해서 뭐 쉬운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점들을 되게 많이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분양하는 걸 위해서, 분양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잘 판매가 됐던 거죠. 근데 솔직히 지금 부동산이 이렇게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이런 흐름에 뭐 이런 섹션 오피스를 해라 마라 하는 게 조금 무리일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자도 높고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 카페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관리가 수월하죠. 인테리어 비용도 그 둘보다 덜 들죠. 공유 오피스의 촘촘한 방, 개별 냉난방 이것보다 널찍널찍한 방 이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크게 쪼갰으니까. 그래서 굳이 이 시기에 내가 이 빈 상가에 예전에 원룸이었던 이 공간을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 카페 뭐 이런 것보다는 섹션 오피스가 훨씬 낫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디자인도 중요한 것 같아요. 디자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섹션 오피스야 라고 이렇게 멋지게 인테리어를 해놓고 마지막 피니쉬를 잘해야 돼요. 피니쉬. 뭐냐면 유리로 다 칸막 예쁘게 하고 바닥 카페트 깔고 조명도 이렇게 간접등 싹 예쁘게 설치하고 다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사인물 있죠. 디자인 뭐 몇 호실 번호 그리고 안내 지도 뭐 엘리베이터에 있는 그런 층별 안내판 이런 사인물들의 완성도가 디자인의 수준이 높아야지 여기는 최근에 생긴 깔끔한 섹션 오피스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게 낮은 수준의 디자인으로 사인물을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면은 약간 한 10년 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왕 공사하시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공유 오피스나 스터디 카페 할 거 대신에 비용을 좀 세이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조금 돈을 써가지고 뭐 디자이너를 고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크몽이나 숭고 같은 데서 디자이너 프리랜서 분을 의뢰를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은 성공적인 섹션 오피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또 이야기할 거래 생기면 카메라 바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욘드 스페이스 김민수였습니다.